데이 12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유명한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은 첫 번째 문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접속사 if부터 뒤에 콤마까지 묶어볼 때 일단 여기에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훈련, 교율 또는 대학교의 학 과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용상 보니까 여기에 자녀가 나오는 걸 볼 때 자녀한테 어떤 교율을 가르치는 거겠죠? where이 있으니까 이건 교율을 잘 따르는 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녀 앞에 you는 누굴까요? 당연히 부모가 되겠죠? 부모인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자녀가 규율을 잘 따르는 상태가 되기를. 참고로 이때 want to도 미래지향적 준사역 동사니까 사람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자, 만약 그렇다면 부모인 당신은 have to be, 우리말로 뭐뭐인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격 보호로 뭔가를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거는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if가 나와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알고 있다면 that 이하란 사실을 부모인 당신이 뭐 하다는 것을, 자, be liable to라고 하는 걸 내가 밑에 부정 likely 써놨는데 be likely to라고 하는 게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liable은 보통 뒤에 안 좋은 의미가 올 때 씁니다. 그러니까 overlook이란 말이 뭔가를 간과하다, 좀 무시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죠. 그럴 때 쓰는 게 be liable to입니다. 만약에 부모인 당신이, 이때 말하는 대어는 누구야?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의 나쁜 행동을 간과한다는 말은 뭐야? 좀 봐주는 거죠. 이때 좀 if는 중요합니다. 만약 뭐 하다면, 부모인 당신이 피곤하다면, 두 번째, 부모인 당신이 주의가 산만해진다면, 자, 마지막에 and나 or 나오죠? 또는 당신, 부모가 때때로 그저 느껴 미안하다고, 누구에 대해서? 대문 자녀들이겠죠?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라고 느낀다면이죠. 자, 잘 보세요. 이런 조건일 때만 부모인 당신이 애들의 나쁜 행동을 봐준다는 걸 애들이 안다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조건이 아니면 안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안 봐주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으면 안 봐주고, 미안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안 봐주는 건데 요럴 땐 봐준다는 거죠. 그런 걸 애들이 안다면 그러면 누구는, 그 아이들은 will not이니까 알게 되지를 못할 거란 말이야. 간접 의문문 나왔죠? how to니까 어떻게,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 how to 부정사네요. how to,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지를, 그것도 every time이니까 매번. 따라서 내용상 보면 이럴 때, 이런다면 봐주고, 이렇지 않다면 안 봐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부모야 일관성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잠깐 문법적 포인트 본다면 여기 부모인 당신이 비동사 뒤에 누가 봐도 뭐가? PP 형태가 지금 이렇게 병렬로 되는 거고요. 특이한 케이스지만 여기는 PP 형용사고요. 뒤는 또 문장이죠. 당신이 때때로 느낀다는 거죠. 그저 어떤 상태를 느끼는 거야? 미안한 상태를 느낀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내용 봤고요. 자, 일단 그 다음 정답은 거의 나온 것 같고요. 도우라는 접속사부터 콤마를 한번 묶어봅시다. 도우란 말은 비록 뭐뭐지만이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그 뒤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힘들겠지만 이것이입니다.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늘 말하죠. 유일한 방법 같은 미래지향적인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이걸 해야 확실해지는 거죠. 너가, 부모인 너죠. are taken이란 말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 진지하게. 이건 상태 아니죠. 부사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가볍게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부모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겠죠. 대시 1번이고요. 대시 2번으로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계속 you는 부모입니다. 너의 자녀가 이해할 것을, 뭐를? 그치, 부모인 너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보통 안내, 지침이니까 앞에 나온 규율과 마찬가지 말이 되겠죠. 그러니 부모가 만들어낸 이 규율 같은 거를 자식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비록 힘들겠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간단하죠. 바로 앞문장입니다. 앞의 내용이겠죠. 앞의 내용은 뭐야? 그치, 여기서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이런 상태일 때
당신이 나쁜 자녀 행동을 봐준다는 걸 알게 되면 그치? 올바른 행동하는 법을 모를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거죠.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럴 때는 봐주고 이렇지 않을 때는 안 봐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에 한결같아라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결같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야. 나머지 계속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every time이란 말은 뭐뭐 할 때마다니까 뒤에 너의 자녀가 깨트려 장난감 하나를 깨트릴 때마다까지 묶어야겠죠. 자, 그때 그나 그녀는 아마도 자녀겠죠. has to는 must im이니까 on 벌어야 됩니다. 뭐를? 새로운 장난감 하나를. 앞에 나온 장난감과 똑같은 거면 대명사 is로 받겠지만 같은 종류의 다른 걸 받을 때는 one을 쓰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참고로 장난감을 번다는 건 네가 돈 벌어서 하나 새 거 산 요란 얘기죠. 자, by ing 뭐함으로써? helping out이니까 도움을 줌으로써죠. around the house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집 주변에서 뭐 잔디를 깎는다든가 빨래 넣는다든가 해서 용돈 받아 사라는 얘기야. 자, 다음에 부정명령문이 있죠. 이렇게 작가가 부정명령문 쓴다는 건 이걸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give in이라고 하는 건 굴복하다는 의미인데 굴복하지 마세요. one time이란 말은 한 번이라도 굴복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을 꾸미는 게 이겁니다. 자녀가 깨트릴 때 장난감을, 즉 자녀가 장난감 깨트리는 한 번이라도 굴복하지 말라. 뭐 하란 말이야? 오버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just because니까 그저 뭐뭐라는 이유로. 그치, 우린 알겠죠. 어떤 이유였어? 요 뒤에 나왔던 if가 또 나오겠죠. 바로 이거죠. 그저 부모인 네가 진짜로 자녀한테 미안하게 느껴. 아까 말했죠. for 그나 그녀한테 on that particular day라고 하는 건 그 특별한 날에. 그러니까 다른 날 같은 경우는 안 봐줄 텐데 그날 어떤 날이야? 좀 특별한 날인 거야. 그래서 그날따라 유난히 얘한테 이거 혼내기 좀 미안한데 오늘은 봐줄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날이라도 굴복하지 마라. 너의 뭐를? 가이드라인을. 너의 뭐를? 너의 규율을 바꾸지 말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자, 만약 부모인 네가 보통은 허락하지 않아. 자, 이때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보통이라는 거. 이게 뭐야? 이게 규율이죠. 늘상 하던 거야. 너는 원래 허락하지 않아. 렛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역동사니까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맥도날드에 가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more than이니까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 게 너의 보통 행동이다. 질문할게. 이때 말한 보통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렇지, 이게 바로 그렇죠, 가이드라인이죠. 이게 바로 뭐야? 어디 갔어? 이게 바로 규율이죠, 규율. 그렇지? 자, 이게 너의 규율, 가이드라인이라면 don't let, 허락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가 뭐 하도록? 가도록. 그저 언제? when 나왔으니까 자녀가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이죠. 던지는 중이야. 이게 뜻이 뭐냐? 텐트럼이라고 하는 게 땡깡 부린다고 하죠. 땡깡. 그죠? 막 떼쓰는 걸 말해. 근데 공공장소에서 저거 사줘, 사달란 말이야. 막 떼쓰면 엄마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들 눈치 보기 싫어서 그냥 사주는데 그거 아이의 작전이죠. 그럴 때 애도 그저 허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허락해주면은 얘가 공공장소에서 떼쓰면 다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배울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도우는 아까 말했지만 뭐뭐지만이란 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만큼이겠죠? 자, 비록 그것은 아마도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embarrassing에서 ing가 온다는 말은 그 상황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ing입니다. 이때 ed 쓰면 안 되겠죠? 당혹감을 주는 상황인 거야.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요.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가 되겠죠. suffer란 말은 고통을 겪는 건데 뭐를 통해서? 그치, 방금 얘기했던 공공장소에서 우리 아이가 떼쓰는 거, 땡깡 부리는 거 때문에 고통받는 거, 물론 날 당황스럽게 하겠지만 또다시 가짜 주어 나오고 있죠. 그것이 뭐다? better, 더 나을 거란 말이야. 적어도 뭐보다는? 가르치는 것보단. 누구한테? 너의 아이한테 이하를 가르치는 것보단이겠죠. 이하는 뭐겠어?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간접 의문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뭐만 한다면 그저 자녀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뭐 하기를? 그치, 여기 있는 공공장소에서 땡깡 부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엄마가 무조건 사줄 거야 라는 걸 애가 배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워도 과감하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게 그래 입장인 거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본다면 이 글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당신아, 너네 자녀가 규율을 잘 따르길 바란다면 너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네가 피곤하다고 해서 들어주고 안 피곤하면 혼내고 하면 안 돼. 무조건 여기는 일관성에 관련된 말이 나와야 되겠죠. flexible, 융통성, 유연한 거, 정반대 말이죠. 자, communicate가 소통하다니까 이건 소통적인, 자녀와 얘기를 잘 해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이거죠. consistent란 말은 일관된 이란 단어니까 누가 봐도 3번 답이 되는 거고요. challenging이라고 하는 건 도전적인 또는 어려운, 난해한 이란 뜻입니다. 관대한이란 뜻으로 이것도 1번과 비슷하겠죠? 나는 너그럽다라고 해서 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되는 거고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을 때 가이드라인을 잘 전달하려면 일관성 가지고 항상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똑바로 배운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넘어왔고요.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자리 있고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미술 또는 예술에 대한 반응이 자, be based on이란 말은 뭐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야.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넘버 오브는 기억나겠지만 그냥 lot of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many가 되겠죠. many. 많은 어떤. 뒤에 보니까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요소들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끝났으니까 일단 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다 합쳐진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요소겠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 예술품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첫 번째 박스였습니다. 보통 얘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유명한 it 가짜 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짜 주어 구문이야. 그것은 뭐일 것이다? 불가능할 거래. 누가 뭐 하는 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일단 그들이 안 나왔죠. 이 박스 안에 그들을 받을 만한 복수 명사가 없기 때문에 설마 요소들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일 테니까 A는 첫 번째가 아니겠죠? B로 갑니다. 자, 이것들은 포함한다. 뭐를? 지식을. 그리고 테이스트란 말은 취향, 가치,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 끝난 게 아니네요. 에즈레지란 말은 뭐뭐뿐만 아니라니까 성별, 그리고 교육, 그리고 감정, 자, 또 마지막에 엔드 나오죠? 더 많은 것까지 라고 해서 누가 봐도 정말 많은 걸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말한 디즈는 뭘 받는 거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겠죠. 엄청나게 많다는 게 이런 것들을 받는 거니까 B는 첫 번째로 손색이 없겠죠. 일단 C를 한번 가볼까요? 자, C의 주어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should나 suggest. 자, suggest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uggest는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도 있지만 뭐뭐라는 걸 밝힌다, 시사한다는 의미가 있어. 이때는 뭐 시사한다 정도겠죠. 이것이 대디아를 말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디아를 봐야겠죠. 다양한 이전 세기들에서 왔던 예술이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거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자, 갑자기 이전 세기가 나왔고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좀 비하기 심하죠. C로 가기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느껴집니다. 우린 다시 B로 가야겠죠. C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다시 B로 갔고요. 이때 D즈는 앞에서 말했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여러 요소들입니다. 이걸 근거로 이 예술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지식이 다르고 취향 다르고 성별 다르고 교육 다르니까 다르게 예술품을 감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문장 보자. 대부분의 예술, 어디에 있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예술은 만들어졌다는 건 과거죠.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지난 여러 세기죠. 그렇지.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지난 세기가 나왔으니까 C는 일단 B보다 뒤인 거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청중들, 관객들을 위해서인데 대신 그 관객들을 꾸미는 거고요. 그 관객들은 어쨌든 달랐겠죠. 그것도 어떻게? 상당히 달랐겠죠. 뭐라? 현대 원증.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앞에 나와 있던 뭐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이 관객들을 받을 때
동일한 관객이면 됨을 쓰겠지만 지금은 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라는 명사는 같지만 사실은 같은 관객이 아닌 거죠. 이건 오늘날 관객, 이건 과거의 관객이니까 말이야. 따라서 과거의 이 예술품을 감상하던 관객들은 오늘날 관객과는 상당히 달랐겠죠. 자, 그 다음 올더 보자 한번. 자, 비록부터 해서 컴마까지 묶어야겠죠. 다시 말해 올더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중심 내용은 뒤에 나온다고 했죠. 자, 예술은 예술인데 과거로부터 온 예술은요. 어쨌든 계속한다는 거야. 컨티뉴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다 됩니다. 뭐 하는 걸? 자, 인트리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때는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게 되겠죠. 어떤 흥미입니까? 그렇지, 모던이니까 현대 관객들에게도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과거에 만든 거라고 해서 현대 관객들은 흥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걸 계속 한다고요. 그렇지만이죠. 그렇지만 자, 또 나왔어. 가짜 주어 to 진짜 주어니까 그건 뭐하다? 불가능하다고. 뭐가? 반응하는 게. 어디에? 예술품에 반응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감상 못합니다. 뭐만큼? The same as 형태니까 오리지널 어디언스라고 하는 건 질문. 현대 관객이야? 과거 관객이야? 그렇지. 당연히 과거에서부터 온 관객이겠죠. 그 과거에서부터 온 관객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어쨌든 똑같지 않게 감상했겠죠. 그러니 현대 관객들도 흥미를 느끼지만 옛날 관객만큼 똑같이 반응하는 건 불가능하다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B에서 우리는 A로 갈 거냐 아니면 C로 갈 거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A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들이 반응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예술을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The same as가 또 나왔네요. 누군가 1500년대라든가 또는 심지어 1950년대 최근이죠. 그런 과거의 관객과도 똑같이 바라보는 건 불가능할 거다는 건 방금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두 번 한다고요? 매우 어색하죠. 뭔가가 한 번 끼고 다시 돌아오는 결론, 수미상관 같은 느낌으로 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로 왔고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나왔던 비록 과거의 작품에 흥미를 느끼지만 과거 사람이랑 똑같이 느끼진 못할 거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대리아를 시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 온 예술품이라고 해서 완벽히 이해가 되거나 완벽히 가치가 매겨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 또 중요한 거 나왔죠?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rather, instead 같은 경우는 앞에 부정어가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underline, 밑줄을 친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즉 대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감상이 되어져요. 자, on terms라고 하는 건 내용상 텀의 의미가 많은데 이 글에서는 아마도 여기 조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본다면 어떤 조건에서 자, 이 단어 중요하죠. 우리 말하면 양립할 수 있는, 서로 마주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겠죠. 무엇과? 현대적인 문화와.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의 작품이라고 해도 현대 문화와 함께 양립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감상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렇죠? 자, 오늘날의 관람객들이란 말을 바꿔 쓰는 거죠. 비어로.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죠. 사실 어떻게? 매우 다르게죠. 자,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 구문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 어디서부터? 그렇죠? 르네상스의 과거 사람부터 또는 20세기 초기의 청중들 뷰어란 말을 또 바꿔 쓰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을 바꿔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다는 얘기야? 오늘날의 이 관객들은 옛날 관객들과 매우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A로 가봅시다. 그러니 그건 불가능할 거야. 댐은 아마도 오늘날 관객이겠죠. 그들이 반응하고 경험하고 바라본다는 게 불가능해. 똑같은 방식으로 500년대나 1950년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아까 C의 내용을 받으면서 A가 끝나는 게 되겠죠. 이 글의 주제는 과거에서부터 온 예술품은 현대인들한테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완벽히 똑같이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처럼 감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양립할 수 있는 현대 문화의 조건이라면 충분히 그건
이해되고 감상되고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주어진 문장 삽입 형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박스를 잘 읽어보고 연결고리를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보면 having이 동명사 주어일까요? 아니면 분사 구문일까요? 컴마가 없죠. 그러니까 having 뒤에 여기 있는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동명사 주어겠죠. 가진다는 것이야. 뭘 가지는 겁니까?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로 직관적이란 말은 딱 보면 아는 거죠. 뭐 형사생활 15년 하신 분은 딱 보면 제가 범인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겠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바로 보자마자 이해하는 거야. 그런 걸 가지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뭐 하는데? 극복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자,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2번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these란 말이 나온다는 말은 뭐야? 이런 문제가 앞에 언급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쪽에는 뭔가 문제들이 나와야 되겠죠.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걸 가진다는 게 뭐 한다고요? 도움을 준다고요. 그럼 도움을 주는 얘기는 어디 나오겠어? 아래쪽에 도움을 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 누가 봐도 앞쪽에는 마이너스였다가 뒤쪽에 플러스로 바뀌는, 즉 역접되는 그 순간이 있겠죠? 그때 이걸 넣으면 되는 거야.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어떤 조직에서건, 자, 주어는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을 말해. 이 사람들은 종종 알게 된대요. 자기 자신이 뭐하고 있다는 걸 일하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그렇지. simplified란 말은 단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단순하다는 좀 부정적 의미죠. 그러니 뒤에 뭐가 나온 거야? 그 단순화된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거지. 어떤 종류의 컨텍스트, 맥락이 부족하다는 거야. 자, 맥락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 그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의사결정권자는 지금 소위 말하는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글 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의사결정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저 고위직을 말하는 게 아니야. 부하들도 일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 결정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자, 그 결정권자들은 종종 다룬대요. 뭘 다룰까? 정보를 다루겠죠? 근데 그 자료가 in the abstract란 단어가 보통 추상적인 또는 계략적인 좀 붕 뜬 거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정보니까 이건 뭐랑 같은 말입니까? 앞쪽에 있던, 그쵸? 맥락이 부족한 그 자료랑 같은 말이겠죠? 그 정보랑 information 같은 얘기니까. 자, 그 뒤에 instead of니까 뭐뭐 대신해야겠죠? 내용상 it은 뭘 받는 거겠어? 앞에 나온 정보겠죠? 자, for themselves란 말은 그들 스스로,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스스로 직접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구름에 붕 뜬 것처럼 추상적인 상태, 맥락이 부족한 상태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자신을. 자, 1번도 답이 될 수 없죠. 아직도 뭐야? 마이너스, 결정 못한다는 부정적인 거니까 말이야. 2번 문장 봅시다. 많은 경우에, 자, 대어란 말은 그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disconnection. 자, 일단은 무조건 this는 부정적 느낌이죠. 단절이야, 단절. 누구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단절됐으니 맥락을 더 모르겠죠. 자, force란 말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강요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 나오고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온다고 늘 강조하죠. rely on 기억날 겁니다. 어디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때 말한 them은 앞에서 말한 결정 못하는 그 결정권자들 말하는 거야. 자, 소위 어떤 사람들이냐? 권위자들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소위란 말은 약간 비하는 거야. 이른바. 자,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anything but. 자, anything but이라고 하는 건 결코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니까 이 결정권자들이 비록 자기는 결정 못하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도 절대 권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근데 소위 그렇게 불리긴 해. 그런 사람한테 의지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얘기야. 왜? 고객과 단절됐으니까 잘 몰라. 고객들의 요구를.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anything but이니까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아는 거야. 일단 정답 찾기는 쉬워. 쌤이 수업하다가 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이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학생이랑 나랑 의견 달라서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도 답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까지도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야. 우린 지금 여기서 도움받아서 플러스 바뀌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엠퍼시라는 말은 공감이죠. 딱 느낌 자체가 어때? 공감. 앞에 나왔던 뭐랑 정반대야? 여기 있던 단절과 정반대죠. 마이너스, 이거 공감, 누가 봐도 플러스죠. 왠지 슬금슬금 느낌이 오죠? 자, 누구에 대한 공감이냐? 사람들에 대한 공감인데 네가 서비스하는 사람들이야. 여기는 이제 생략됐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즉 너가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고객이겠죠. 앞에 있는 고객을 바꿔 쓴 것뿐이야. 즉 고객에 대한 공감은 드디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자, 만들다가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겠죠. 여기 있는 추상적인 거, 아까 말했죠. 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 계략적인 거는 구름에 붕 뜬 것처럼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즉 정보가 부족한, 맥락 부족한 상황이겠죠. 이걸 어떻게 만든다? 더 그라운디드라고 하는 건 토대가 있는, 더 기반이 튼튼한, 그리고 더 즉각적인 거. 즉각적이란 말이 뭐야? 보면 바로 안다는 거니까 아까 나왔던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 있죠. 직관적이란 말을 받는 게 바로 이게 되죠. 즉각적인 거. 그러니 누가 봐도 다 몇 번이야? 3번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because니까 왜 그러냐? 자, 그 정보가 앞서 말했던 구름에 붕 뜬 맥락 없는 정보가 이제는 뭐 된다? 연결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진짜 사람한테. 네가 뭐 하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이죠. 자, 이때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은 뭐야? 바로 내가 아까 도움을 청했던 권위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치? 권위가 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겠죠. 나는 이걸 보고 예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청소기를 만드는 공학자라고 생각해 봐. 하지만 나는 정말 청소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고객은 청소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회사 내에 누가 있어? 회사 내에 전문 청소부가 있다고 쳐. 그럼 그 전문 청소부는 어떨까? 청소기를 더 잘 알겠지. 그러면 나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야? 인정하기 싫지만은 청소기에 있어서는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물어봤단 말이야. 의존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좀 불편해. 이런 걸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소기를 좀 더 잘 고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네가 아는 그 사람과 직접 지금 연결됐기 때문에 정보가 이제 맥락이 좀 생긴 거겠죠. 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봤단 말이야. 자, 그것은 제공할 수 있대. 뭐를? 맥락을 제공하겠죠. 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야? 우리가 받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맥락을 제공하겠죠. 이렇게 이런 데선 청소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네라든가. 자, incorporate란 말은 통합하는 거니까 통합하는 것에 의해서겠죠. by ing 패턴이고요. 요소들 나왔었죠. 아까 요소는 맥락이 없는 거였는데 랩토프란 말은 떨어져 나온 거니까, 남겨진 거니까 지도 바깥에 떨어져 있다는 말은 뭐냐? 지도에는 아무나 표시하지 않잖아. 중요한 것만 표시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뭘 바꿔 쓴 겁니까? 앞에 나왔던 여기 맥락이 부족한 정보랑 같은 말입니다. 다 바꿔 쓴다고 했죠. 자, 그런 정보들을 통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청소부한테 물어봄으로써 더 많은 맥락을 얻게 됐고 내가 무시했던 그런 정보들도 중요하구나 깨달아서 통합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말한 권위자가 내가 만약에 말단이라면 나보다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일 수 있어. 즉 나보다 이 맥락을 좀 더 잘 아는 사람, 실제 권위자로 인정하기 싫지만 적어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사실은 이 글만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 청소비를 들어봤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연결,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can 뒤에 provide 묶으면 되겠고요. overtime이란 말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그런 종류의 깊은 경험을 어디에서? 이때 말한 테리토리는 뭐 한 영역, 분야 또는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거기에서 깊은 경험을 경험한다는 거야. 자, 이 깊은 경험을 꾸미는 게 관계대명사 대시됩니다. 그것을 목적격이죠.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야? 한 조직 내의 사람이 묶어서 필요한 깊은 경험이 되는 거죠. 왜 필요한가? 꾸미면 식별하기 위해서 또는 찾아내기 위해서 뭐를? 그치, 새로운 기회를까지 묶으면 되겠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자면 어떤 조직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분야에서의 깊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뭐라고요? 그치?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연결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너무 결정을 못할 때, 맥락이 부족할 때 적어도 그 맥락을 좀 더 잘 아는, 물론 완벽한 전문가나 권위자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한테 의지해서 맥락을 좀 이해하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즉 이때 말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객이 되겠죠. 고객을 보고 직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이해하면 훨씬 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해가 좀 됐길 바라고요.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자, 4번과 5번 문제는 장문입니다. 제목을 찾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낱말 쓰임이 어색한 걸 찾는 거고요. 늘 말하지만 문맥이란 말은 주제를 말합니다. 주제를 벗어난 단어 하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패턴트 시스템, 즉 특허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입니다. 자, one of를 보자마자 뒤에 복수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된 도구들 중에 하나다. 참고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게 악기란 뜻도 있고요. 도구란 뜻도 있어. 도구니까 내용상 이땐 수단 정도로 봐도 관계없겠죠. 그러니까 주된 수단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누가 뭐 하는 수단입니까? 정부가 이용하는 수단이겠죠. 뭐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뭐를? 뒤에 나와 있는 게 연구 그리고 개발을 까지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권이라고 하는 건 연구 개발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너한테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게 특허 시스템입니다. 일단 소재는 나온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건 동명사 주어죠. 여기 보면 한 아이디어에게 특허를 준다는 것은, 자, 기부란 말은 사형식 수요동사니까 뒤에 사람, 사물 나오겠죠. 누구에게? 그 특허의 발명가에게 뭐를 주냐?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지 직접 목적어죠. 20년짜리 이건 독점권입니다. 자그마치 특허 하나 받으면 20년 동안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게 되겠죠. 남들 쓸 거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자, 투부정사 나오니까 exploit란 말은 이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고요. 이 fruit란 말은 과일이지만 보통 결실이란 뜻이 있겠죠. 그의 노동에 대한 결실입니다.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이야. 어디에서? 바로 시장에서 말이죠. 자, 끝난 게 아니죠. in exchange for라고 하는 건 뭐뭐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특허를 뭐 합니까? 편찬하는 거죠. 그치? 뭘 편찬하냐? 굳이 말하면 그 특허의 완벽한 설명을 편찬하는 거야. 어떻게 그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이나 재료가 작동하는지 까지인데 문장 좀 기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편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년간 독점권을 그 발명가가 받는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때 편찬한다는 것 뒤에 보면은요, 일단은 완벽한 설명을 편찬하는 거야. 그 다음에 of라는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문 나온 거고요. how 뒤에 주어는 뭡니까? 그치, 여기 있는 새로운 제품, 공정, 그 다음에 재료가 주어고요. 동사는 작동한다라는 게 동사가 되겠죠. 다만 앞에 how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네가 낸 이 특허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해야 그걸 출간해서 남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 대신에 남들이 쓰면 돈 내야겠죠. 자, 다음 문장 보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장할 거다라는 의미야. 이하를 뭐 없이, 즉 특허 제도가 없다면 심지어 더 적은 발명이 이어질 것이다. 어디로? 성공적인 혁신으로죠. 자, 둘 다 우드가 있으니까 가정법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정법 without 개념이겠죠. 패턴트 시스템이 지금 없다면이겠죠. without 대신에 buffer를 쓰거나 if it were not for 같은 걸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특허권 제도에 동의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오히려 어떻다? 발명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단어 바꿔내기 좋은 형태겠죠. 자,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역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접 이후부터 작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what i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만약, 뭐뭐라면 어쩔래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즉
특허권이 사실은 말이야 discourage, 낙담시키거나 억제하면 어떡할 건데 뭐를? 여기 있는 결합 또는 재결합을 말이야. 무엇에 대한? 그렇죠. 이때 말한 invention이라고 하는 건 즉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그런 발명들이겠죠. 뭐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일도 하는데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자, 일드란 단어 중요하죠. 기본 뜻은 산출하다가 있고요. 양도하다, 굴복하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자, 암기하기 쉬운 방법은 가난한 소작농이 땅이 없어서 부자한테 땅을 빌려서 농작물을 산출하겠죠. 그런 다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양도한다 또는 땅 주인한테 굴복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 특허권이라는 게 있어서 발명품들이 사실은 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다른 특허권들과 결합하고 그런 다음에 또 재결합하면서 계속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 공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내 거는 나만 쓰겠다는 거니까 그런 걸 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건데? 라고 해서 이제 앞쪽은 특허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었던 거에 반해서 but 이후로 특허권에 대한 부정적인 걸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게 되겠죠. 따라서 A는 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뒤에 보면 좀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요. as부터 해서 마지막 물음표까지인데 갑자기 여기 has happened가 나오고 있죠. 동사밖에 없는데 이 동사 앞에 지금 주어는 생략된 형태고요.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한 겁니다. 앞에 있는 바로 이거죠. 결합 및 재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걸 말하느냐? 첫 번째는 생명공학, 두 번째는 유전공학, 세 번째는 다른, 기억나죠? 앞에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게 훈련 규율 말고 학과 목이 있다고 했죠? 그런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즉 결합과 재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허권 때문에 억제당했던 이들이 이런 과학 분야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어나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특허권이 오히려 과학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로 지금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자, unlike부터 컴마까지 묶어봅시다. unlike란 말은 부정이죠. 뭐뭐랑 달리라고 하는 거야. 자, informal이란 말 들어봤죠? 이 비공식적이란 얘기니까 비공식적인 체계와는 달리, 자, 비공식 체계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체계겠죠? 뭐에 있어서? sharing intellectual credit. 즉,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유하는 거죠. 지적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보통 신용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과학자의 권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위. 지적 권위를 잠깐 빌려온다든가 해서 내가 너의 논문을 좀 인용할게. 그렇게 공유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걸 위해서 과학자가 쓰는 비공식 체계와는 달리, 이건 비공식적이잖아. 실제 이 패턴트 시스템은 공식적이란 말이야. 특허권 제도는 입니다.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체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whoever 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이란 얘기야. 즉, get치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자, 이게 가져간다가 아니라 이제 준사역 동사네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인데 내용상 보니까 시킨다는 뜻인데 누구한테 시켜? 그렇죠. 여기 있는 그나 그녀의 신청서한테 시키는 거야. 신청서가 뭐를 승인하겠습니까? 승인을 받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승인을 받는 거죠. 그것도 먼저. 즉 자기 신청서가 가장 먼저 승인되어지도록 시키는 그 사람이, 이 주어야. 그 사람이 gets, 가져간다는 거야. 모든 돈을.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란 말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되는 거죠. B는 문제가 없겠고요. 자, 이런 승자 독식 체계는 만들어냅니다. 어떤 인센티브, 장려책 또는 강한 동기를 만들어내죠. 무엇에 대한 동기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은폐. conceal이라고 하는 게 숨기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숨기는 것, 즉 은폐. 내가 연구하는 연구 내용을 남들이 알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장 먼저 신청해야 되니까. 만약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leak out이란 말은 새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훔쳐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도 파일을 제출한다는 얘기야. 그 특허권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더 빠르게 제출하겠죠. 과학자들이 서로 불신하고 숨기고 경쟁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하죠. 항상 역접 뒤가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secret이라고 하는 게 비밀을 잘 지키는 것, 즉 비밀 엄수 같은 걸 말해. 이것이
과연 득일까? 지금 내용은 득이 아니란 얘기죠. 과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얘기니까 뒤에 나와 있는 the core, 즉 과학의 핵심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enemy라는 단어로 바꿔 쓰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죠. 자, 5월부터 볼까? 자, 진짜 엄청난 breakthrough라고 하는 게 깨트리고 나가는 거니까 돌파구, 핵심적인 발견, 뭐 이런 거야. 획기적인 발견 같은 거야. 복수 형태겠죠? 오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are actually, 사실은 chain, 즉 연결이었단 말이야. 모든 작은 발견들의 chain, 이게 중요한 단어죠. 서로 연결된 거고, 이게 앞에 나왔던 뭐랑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던 combining과 recombining, 이걸 바꿔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chain이 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겠죠. 이 작은 발견들이 하나하나 다 특허가 되면 서로 다 은폐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각각의 팀, 즉 과학자들의 각각의 팀은 아주 열정적으로 읽고 있어요. 뭐를? 최신에 발표된 결과, 논문 같은 경우겠죠. 어디서 발표된 겁니까? 다른 랩이란 말은 이제 연구실을 말하겠죠.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지금 여기가 1번 S가 붙었죠. 동사가 2번 S가 붙어있죠. 애들한 말은 더 붙인다는 얘기니까 또 문제 없는 거죠. 추가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던 여기 똑같은 거야. 읽고 나서 다시 추가한다는 얘기니까 컴바이닝이겠죠. some, 약간의 작은 걸 추가하지만 비록 작다고 해도 그게 뭐야? 엄청나게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들 자신만의. 그러니까 이런 작은 통찰력이 모여서 결합하고 재결합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공정을 만들어내는 게 옳은데 뭐가 방해한다? 그렇지, 이거. 이 특허권이라는 게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 작가의 핵심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많이 나오네. 하지만 한번 더 아까 동그라미. 하지만 만약 빌리언 달러, 오 대단하죠. 10억짜리 패턴트가 있어. 그러니까 특허권 하나가 너무나 비싼 거야. 자, 동사는 are at stake인데 이 stake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말뚝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거 알면 좋겠어요. 예전에 말뚝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화형식을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화형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니야. 이런 것처럼 뭔가의 생사처럼 중요한 거를 말할 때 성패가 달렸다는 말이죠. 성패.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10억 달러 패턴트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 주어는 대학교야. 자, 늘 말하지만 하이픈은 일단은 부연 설명이니까 빼고요. 바로 동사로 갑시다. 동사는 여기죠. 가진다는 거야. 뭐를? 강력한 또는 어떤 인센티브, 동기를 가져. 어떤 동기야? 압박할 동기겠죠. 자, 그들의 학자란 말은 대학교 학자 누구겠어? 대학 교수겠죠. 참고로 이 pressure이란 말도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미래지향적 뭐뭐 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유지하라고. 뭐를? 새로운 발견들을 그냥 keep, 우리말로 간직하라고 이거죠. 두 번째, 더 있네. 이렇게 묶는 게 낫겠습니다. 새로운 발견과 아이디어까지를 목적으로 보고요. keep on the lab까지 묶어야 되겠네. on the lab이란 말은 우리가 왜 그 짬뽕 시켜 먹을 때 짬뽕에다가 국물 흘리지 말고 랩을 씌우잖아. 랩 아래쪽에 유지되는 건 절대 새나가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keep on the lab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발견과 아이디어를 새나가지 않게 꽁꽁 보관하라고 압박한다고. 왜? 이 대학 교수들이 혹여나 자기의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겠다고 내주면 10억 달러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면 공유가 안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 하지만 공유가 좋지만 이렇다는 얘기야. 자, 아까 안 봤던 거 봅시다 한번.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 대학교겠죠. 그 대학교는 end up ing 기억나죠? end up ing. 결국 ing 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야. own이란 말은 가진다는 얘기니까 뭘 가진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많은 지적인 재산권.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그 재산권은 comes out. 뭐뭐로부터 온다? 자, out of란 말은 뭐뭐로부터 오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바로 교수들의 발견으로부터까지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발견으로부터 아주 많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는 걸로 결국 끝나게 되는 그런 대학들은 대학 교수를 압박해서 절대 발견과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왜? 나가면 10억 달러 날아가는 거니까. 자, hence 따라서 있다는 말이야. 뭐가 있어? 점차 커지는 우려가 있다는 거야. 누구 사이에? 그렇지. 아카데믹 스칼러라고 하는 건 학문적 학자인데 아마도 대학 교수를 받는 게 되겠죠.
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두 번째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 굳이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려가 있다는 거야. 컨설트, 대신 그 우려를 꾸며주는 말이겠죠. 즉 이거 아까 말했던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themselves란 말은 그 자체로 강조하는 거죠. slowing이니까 늦추고 있다는 거야. be 플러스 ing, 즉 혁신을 늦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특허권 때문에 서로의 아이디어가 지금 융합이 돼야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꽁꽁 랩 밑에 꽁꽁 숨겨놓고 아까 나왔던 한 단어 뭐였어요? 여기 은폐 같은 말이 뭐야? 여기 있는 secrecy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비밀리에 숨겨놓으면 자기는 비록 돈을 벌겠지만 과학계 전체로 볼 때는 뭐가 안 되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가 돼야 돼? 결합되고 또 작은 게 또 결합돼서 새로운 제품과 공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특허권의 문제를 지적한 글입니다. 자,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최대화해라. 너의 특허 가치를. 이건 특허 꽁꽁 감추라는 얘기잖아요. 정반대가 되겠죠. How, 어떻게, do부터 help까지 보면 되겠죠. 특허권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발명가들을 어떻게 돕느냐. 돈 벌게 도와주겠죠. 하지만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encourage, 장려해라.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하고 don't punish, 벌 주지 마. 실패했다고 벌 주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아니겠고요. 로드란 말은 길을 말하겠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과학으로 향하는 길은 입니다. 바로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게 과학을 향한 길이다. 말은 좋지만 본문은 특허권 얘기입니다. 다시 물어보죠. do부터 해서 진짜로 촉진하느냐. 자,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촉진하느냐? 뭐를? 혁신을. 자, 언제나 말하지만 제목으로 의문문이 나오면 본문은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죠. 답변은 뭐였어? Nope. 아니다. 이거죠.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문맥상 낱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건 아까 봤던 것처럼 B번의 과학의 핵심이 아니라 과학의 적이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4번, 5번 글 같이 읽어봤고요. 데이 12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